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전 대략 2년 전까지 서울에 있는 일본 IT 계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회사에 입사했던 2010년부터 1년 8개월 정도를 오사카에 있는 일본 본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오사카의 중심가에 있는 집들은 월세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전 지하철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스미요시라는 한적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맨션과 한국인 룸메를 구해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룸메이트를 A라고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주택은 대체로 한국의 집과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 집도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현관문을 열면 곧바로 세탁실과 주방이 있고 주방 옆에 미닫이 문을 열면 제 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있는 또 다른 미닫이 문을 열면 A의 방이 있고 그 안에 화장실과 욕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A가 자신의 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제 방을 거쳐야 했고 저 역시 욕실로 가려면 반드시 A 방을 지나쳐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서로의 사적인 공간이 100% 노출되었고 저는 한 살 터울의 A와 금세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A는 어린 나이에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유학생활 중이었는데 외모와 성격도 모두 준수한 그야말로 엄친아 같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참 괜찮은 친구와 함께 지내게 되어 참 다행이라 생각했고 나름 즐거운 마음으로 일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잠결에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다시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세게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A 둘뿐이었는데 A가 그 야심한 밤에 제 방문을 굳이 두드릴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또다시 몸을 일으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문에 부딪히는 그런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누군가 A의 방 쪽에서 제 방 쪽으로 이어지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A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천천히 다가가서 방문을 확 열어 젖혔지만 A는 침대에 누워서 곤히 자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본과 동시에 등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마치 누군가 제 뒤통수에 얼음을 대고 제 몸을 그대로 훑어 내려가는 듯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고 조용한 방 안에는 A의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전 창문을 열어서 찬바람을 쐬며 마음을 진정시켰고 평소와 같은 바쁜 일상이 이어지며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전 주말을 맞아 지난 직장 동료와 함께 도톤보리에서 시간을 보낸 후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막 들어서니 분위기가 뭔가 싸한 겁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다 켜져 있었고 주방의 그릇과 조리 도구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컵에 깨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A를 불렀지만 집안엔 아무도 없었고 주방을 대충 정리하고 있으니까 A가 사색이 되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정이 다 되었을 무렵에 A가 막 잠이 들렸는데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깜짝 놀란 A가 방 밖으로 나가서 불을 켜봤더니
주방이 난장판이 돼 있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깨진 유리 조각부터 치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주방이 미닫이 문이 급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A는 뒤로 넘어져 버렸고 불투명한 미닫이 문 창너머로 보이는 제 방에는 새빨간 옷을 입은 어떤 여자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잠시 A가 있는 곳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A의 방 쪽으로 갔고 그 기괴한 움직임을 본 A는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A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지하철역 앞에서 저를 기다렸지만 서로 길이 엇갈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밤을 새웠고 전 얼마 전 새벽에 겪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A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A가 이 집에 이사온 후부터 가위에 여러 번 눌렸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방문 앞에 서서 자신을 쳐다보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 흐릿한 형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또렷해졌는데 바로 어제 꾸었던 꿈에는 그 형체의 얼굴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네요. 창백한 피부와 산발머리,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한 형체가 두 눈을 부릅뜬 채 고개를 앞으로 쭉 내면서 천천히 A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걸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깨어보니 침대 매트리스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되도록 집에 혼자 있지 않게 되었고 A는 종종 새벽에 자다 깨서 제 방으로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각자 직장 생활과 학업에 매진하며 그 일을 점차 잊어갔고 그렇게 예전의 생활을 다시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A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밤에 자다 말고 혼자 어떤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고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신발을 벗어서는 양손에 끼운 채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A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신발을 두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A는 외출 후에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A가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말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하나같이 알 수 없는 말들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마다 유독 미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냈는데 그것은 A가 평소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미호는 위험해. 미호가 오면 조용히 자는 척 해야 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A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라 짐작했고 그동안 집안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 모두가 A가 꾸며낸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는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전 병원에 가보자고 말하면 A가 기분 나빠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배가 아파서 잠이 깬 저는 A의 방을 지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A는 곤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볼일을 다 보고 메모새를 정리하던 그때 미호가 왔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놈이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 저는 자다 말고 무슨 헛소리냐며 A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저는 제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루, 캐나이, 하루.
A의 방 안에서 어떤 여자의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루케나이. 그것은 한국어로 걸을 수 없어 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고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A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살짝 열린 문 밖에는 시퍼런 발이 보였는데 꼿꼿하게 세워진 발끝은 공중에 살짝 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천천히 위쪽으로 향했고 지저분한 빨간색 기모노와 하얗다 못해 시퍼런 얼굴이 차례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는 새까만 실핏줄이 돋아나 있었고 빨갛게 충혈된 눈의 눈동자는 점을 찍은 듯 작았습니다. 사방으로 뻗친 길고 푸석한 머리카락과 핏기 없는 검은 입술을 한 여자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묘한 얼굴로 A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시선을 저에게로 옮기며 절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끔찍한 눈과 마주친 순간 전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시계 알람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바지가 온통 축축하더군요. 두려움과 공포를 견디질 못해 오줌을 지려버린 것입니다. 간밤의 일은 분명히 꿈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덜덜 떨며 집안을 살펴봤지만 A는 보이지 않았고 전 대충 옷을 갈아입은 후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겨우 출근을 해서 A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녀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는 도저히 집에 혼자 들어갈 수 없던 저는 회사 동료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고 다음날 밤이 늦어서야 겨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초췌한 모습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대체 어디에 갔었냐는 제 물음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녀석은 그 끔찍한 일조차 전혀 떠올리지 못했고 그 이후로 증상이 더욱 심해져 버려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A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저는 녀석의 휴대폰을 뒤져서 그의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귀신을 마주했던 이를 제외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요코하마에 있던 A의 사촌형에게 연락이 왔고 오사카로 와서 A의 상태를 본 사촌형은 녀석을 곧장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저 역시 곧바로 맨션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처주종을 털어놨는데 주인은 무척 놀란 얼굴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빼줬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지난 몇 년간 세입자가 없이 비어있었던 것 외에는 다른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맨션 주인은 말을 아끼는 듯 했죠. 전 곧바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괴한 일은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A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던 건진 끝내 알 수가 없었죠. 그로부터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A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친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A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A는 여전히 그때 그 끔찍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진첩 목록에서 몇 개의 사진만을 끄집어내 불태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저와 함께했던 모든 나날들 중에서도 유독 그 사건만은 하나도 떠올리지 못하는 A를 볼 때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실은 A가 아닌 내가 정신병에 걸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일을 모두 잊어버린 A가 부럽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일을 기억하는 건 오로지 저 하나뿐입니다.
전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 저는 그때 그 집안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집안에는 깊은 정적과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습니다. 전 제 방 침대에 누워서 그 상태로 굳어 있는데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홀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리에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지만 두 눈을 감아봐도 악몽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미호라는 이름의 그것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